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낮은 기온으로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도 매우 건조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조영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곳도 있는데요. 다만 낮 기온은 빠르게 올라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울진과 포항, 대구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불씨 관리 잘 하셔서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와 함께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는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는데요. 해안가 쪽으로는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은 특별히 비 소식은 목요일쯤에 다가오겠고요. 주말까지는 별다른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차 전지와 수소 관련 기업이 몰리면서 산업 용진난을 겪고 있는 포항시가 최대 5천만 제곱미터, 1,500만 평의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도시 계획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 지역 전체 산업단지를 합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인데요. 신규 부지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청에서 열린 신산업 개발 전략 마스터 플랜 수립 중간 보고회.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시장과 부시장, 경제 및 도시계획 담당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한국산업연구원은 포항을 이끌 2차 전지 수소 바이오, 철강, ICT 융합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선 최대 5천만 제곱미터, 1,500만 평의 산업농지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포항시 전체 산업단지가 1,200만 평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현재는 3대 거점 산업단지를 이번에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브루밸리, 그다음에 영인맘 산단, 그리고 지곡밸리 해서 3개 산업단지를 후보지에 대한 것을 평가를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 용수나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1차 평가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확장 이외에 추가 산업단지 조성도 적극 추진합니다. 산업단지는 앞으로 3단계에 걸쳐 조성할 계획인데 1단계 선도지구는 올해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해 최대한 빨리 추진합니다. 2, 3단계 산업부지는 조만간 확정되는 최종 마스터 플랜에 따라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해 대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산업단지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땅값 급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산단 조성 방식은 안정성이 장점인 정부 주도 국가 산단과 신속함이 장점인 민간 주도 일반 산단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의 주요 산업단지는 대부분 분양돼 자투리 땅 일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포항과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지역들은 이미 대규모 산업단지를 확보해놓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산업용지 확보에 더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여성 고용률과 시간당 임금, 공공부문 여성 임원 비율이 2010년대 후반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와 고용부가 최근 발간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 백서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2018년 50.9%에서 2022년 52.9%로 2%포인트 늘었고 시간당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도 2017년 65.9%에서 2022년 70%로 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여성 비율은 2018년 23.8%에서 2022년 28.8%로 5%포인트가 늘었고 지방 공기업 관리자의 여성 비율은 같은 기간 6.9%에서 12.9%로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만든 울진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에서 지난해에 이어 지난 주말 레일 위를 오가는 전동차에서 또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전동차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는데 만일 운행 중 불이 났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2021년 8월에 개장했지만 A와 B 2개 코스 중 A 코스만 운행할 정도로 시스템이 불안정합니다. 김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울진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동차 바닥에 설치된 보조 배터리의 과열로 불이 났는데 5분 만에 바로 진화됐습니다. 정차 중인 상태여서 다행히 전동차에는 탑승객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하차하고 이제 대기 중인 차량에서 보조 배터리가 과열로 이제 거기서 연기가 나면서 저희 직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서 한 5분간에 걸쳐 소화하고. 하지만 만일 운행 중이던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해안 스카이레일은 바다 위 10여 미터 높이에서 운영되고 객차에는 안전 요원 없이 관광객들만 탑승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스카이레일 운영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량적으로 다 일단 조치를 취하고 지금 자동차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안전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레일도 지금 같이 점검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또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점검할 계획입니다. 울진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은 지난해 4월에도 모노레일 정기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해 15일 동안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동차 배터리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울진군의 관리 감독과 위탁업체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1,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신청은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온라인이나 해당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며 융자 대상으로 결정되면 설 연휴 전까지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14개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할 때 지자체에서 대출 금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대구와 광주는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손을 맞잡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이 총선을 겨냥해 대구, 광주 공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는 518번 시내버스가 도심을 누비고 광주에는 228번 시내버스가 손님을 태웁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더 많이 교류하려고 달빛 철도 건설까지 추진하는 대구시와 광주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공약을 짜는데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은 6개 대구, 광주 공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1순위는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해놓고도 국회에 계류 중인 달빛철도 특별법의 총선 전 통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대구시당은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음 총선 이전까지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구와 광주가 공동 유치하려는 2038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공동 유치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절 휴식에도 직종과 개별 차등이 존재합니다. 노동절만큼은 모두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을 제안합니다. 로봇 반도체 경제 공동체 형성, 아시안게임 e스포츠 경기장 설치와 공동 운영, 광주 5.18과 대구 2.28 양대 행사의 정치인 교류 등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총선 전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 대구 민주당이 동서화합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민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포항공대와 금호공대 등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 대상 대학 4곳을 선정하고
각 대학별로 10명씩 모두 40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과정의 외국인 연구 인력을 지역 기업에 충원하는 것으로 졸업 후 지역에 최소 3년 이상 취업 등의 조건으로 2, 3년간 학비와 체류비를 지원합니다. 포항공대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전문 인력을 양성해 기업 등과 연계한 연구 참여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 동반 외국인을 위해 별도의 주거 시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거짓 작성 의혹을 받았던 영양풍력단지의 전략환경 영향평가서가 결국 환경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사업자 측이 못 찾던 박쥐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4종이나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환경부의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단 한 건도 재평가 단계로 넘어간 사례가 없어서 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멸종위기종 사냥은 경사가 급하고 험한 산림을 좋아합니다. 영양풍력 인근 주민들은 사냥의 습성을 토대로 풍력 예정지 21곳에서 사냥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풍력 사업자 측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사냥을 한 곳에서만 찾았다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해 제출했습니다. 이건 사냥 조사를 위한 카메라 위치가 아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행동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 박쥐도 최근 발견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이 멸종위기종 1급인 붉은 박쥐를 발견한 뒤 6개월간 추가 조사가 진행됐는데 멸종위기종 1급인 작은 광코박쥐를 포함해 무려 14종의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의 공동조사단은 1년여의 논의 끝에 영양풍력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의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거짓부실위원회 또한 지난 1년간 숙고 끝에 나온 공동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하지만 위원회에서 평가서를 거짓 혹은 부실로 판정해도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2018년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제도가 생긴 이래 47건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재조사까지 이뤄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환경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거짓부실 전문위원회 첫 회의가 이번 달 말 열리는 가운데 위원회 구성에는 환경평가 대행 업체 관계자를 제외하는 등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주식회사 드림앤 해피워크 500만 원, 포항시 북부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150만 원, 포항시 주식회사 원환경 직원 일동 63만 6천 원, 영덕군 강구면 이장협의회 50만 원, 울릉군 서면 태하 장로교회 3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지품리 마을회 30만 원, 영덕군 영해면 버령 1리 주민 일동 22만 3천 원, 영덕군 지품면 오천 1리 마을회 20만 원, 영덕군 지품면 도계 1리 마을회 20만 원, 영덕군 주식회사 성진건설 조기재님 20만 원, 경주시 황성동 김규일님 10만 원, 영덕군 강구면 금진 1리 태운회식당 박순자님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성내 1리 마을회 1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삼화 1리 부녀회 10만 원, 포항시 남구 이동 우방파크빌 경로당 10만 원, 울릉군 서면 조일용님 1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오천 1리 부인회 1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청년회 10만 원, 포항시 장기면 개원 1리 바다부녀회 10만 원, 울릉군 북면 천부 1리 경로당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주시가 주택 화재로 부상을 입은 고려인 동포 모녀를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달한 성금은 경주시가 지난해 다산 목민대상 본상에 선정되면서 받은 포상금 1,000만 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신모 씨와 김모 양은 지난달 17일 발생한 성곤동 상가주택 화재로 화상을 입고 현재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다만 낮 기온은 빠르게 올라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울진과 포항, 대구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불씨 관리 잘 하셔서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와 함께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는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는데요. 해안가 쪽으로는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우리나라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를 보시면 맑은 가운데 대기질은 무난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와 함께 먼바다에는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은 대구가 영하 3도,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고요. 고령은 영하 8도, 낮 기온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안동 영하 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6도, 영양, 청송은 영하 10도를 시작해서 낮 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영하 1도,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6도와 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목요일쯤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당분간은 큰 추위 없이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